이번에 저희 하루공부 365 책이 나왔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365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탁상형 달력이고, 짧지만 내용이 정말 좋은 글들로 1일 1글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어서 인생의 답이란 무엇인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나는 인생의 답을 알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답을 찾아서 헤매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답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내 본질에 대해서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러니까 박사를 바로 마치고 만 30살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죠. 보너스 합치면 연봉이 1억이 조금 넘었어요. 막 명품 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템 모으는 게 내 삶의 낙이었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그게요. 근데 그 기호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요. 뭐 한 번 행복하려면 100만 원짜리가 필요하고 1000만 원짜리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제가 그럴까요? 전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임팩트를 줄까, 그 고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나랑 느슨한 유대를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꿈꾸는 게 제 목표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관의 확립이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의 확립. 우리나라 10대는 되게 정형화된 스타일로 입시를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랑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10대가 되게 그 삶의 방식이 정형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10대 때 뭔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적죠. 어떻게 하면 오답을 걸러내고 정답에 접근할까? 정답을 엄밀하게만 하면 찾아내는 걸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접근하는 확률을 높이는 어떤 애매한 스킬을 배우죠. 그러면서 20대로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과에 아무 대학에 가죠. 나에게 이제 점수에 맞춰서. 그래서 가면은 괜찮은 선배도 없고 뭐 괜찮은 교수도 없어요. 대학교에 가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면은 뭐 남자친구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해서 어때요? 이제 취업 준비해야 돼. 그럼 취업도 어때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악 물고 나랑 아무랑 상관없는 대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랑 아무 상관없는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28, 29대 있어. 그 가치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살겠다. 내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은 나는 제법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와이프가 했던 명언 중에 되게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같이 배낭여행 갈 때 했던 얘기인데, 네가 지금 메고 있는 그 짐이 너의 인생의 짐이라고 그런 거예요. 배낭여행을 좀 즐겁고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좀 이거 다 필요한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상 딱 배낭을 들면 너무 무겁고 오히려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좀 자유롭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배낭을 안 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내려놓는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남겨두는가의 문제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배낭 속에 뭘 남겨두고 갈까? 그래도 제가 여행을 할 때, 여행이 인생이라면 그래도 가장 소중한 걸 남겨줘야 되잖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내 인생에서 아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게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의 마지막.
내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생각할 게 무엇이었는가? 계속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초이스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인생인데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근데 그게 없어요. 대부분은.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가치관이 없으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지 알아요? 평균이 기준이 돼요. 평균. 근데 평균은 허상이에요. 허상.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여러분은 허상을 기준으로 넣고 살아가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시기에는 결혼을 해야지. 이 시기는 애를 낳아야지. 이만큼은 벌어야지. 이게 뭐예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타인의 삶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타인이에요?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평균이라는 타인. 나라는 게 뭘까요? 중요한 건 나. 나라는 본질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건요, 경험과 기억의 총체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했던 기억, 그리고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거의 총체예요.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숨겨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멋진 나일까? 이상적인 나일까?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괜찮다 생각하는 나일까? 라는 그 나만의 그 상을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다양한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험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경험이 나란 존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죠. 책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이 책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걸 통해서 나란 존재가 많이 발전하고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진짜 대단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정말 논리적이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어서 인생의 답이란 무엇인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나는 인생의 답을 알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답을 찾아서 헤매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답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내가 60 몇 살인데 아직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지식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지신 분인데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그거를 깨닫는 거는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한 줄 썬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걸 여러분이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답다는 게 뭘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정답을 만들면은 또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또 정답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행동하세요.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탐구 1타,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나눠볼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생에서 목숨 걸어야 할 때. 우리 이제 내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특히 뭐 취업할 때. 뭐 뽑아만 주신다면은 목숨을 다 바쳐서 체인지 그라운드에 인생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할게. 그것도 뻥입니다. 못 그래요. 예? 목숨을 어떻게 걸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목숨 걸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될 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언제냐? 그거를 제가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요거 오기 전날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요 강의실이라서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앞으로 인생 일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생 일식. 일식이 뭐죠? 이렇게 달이랑 태양이랑 가려져서 대낮인데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월식이 반대죠.
그쵸? 그래서 달이 안 보이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생 일식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원.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냥 머스트라고도 합시다. 머스트예요. 두 번째 거는 원하는 일. 원트라고 합시다. 네? 머스트와 원트는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미신타파.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 완전 운. 이게 똑같은 사람들은 로또 맞은 사람들, 로또. 왜 이게 똑같을 수가 없냐? 우리는 여러분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류라는 거는 진사회성이고, 진사회성이라는 거는 협력이에요. 우리가 협력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들 방법도 없었고, 우리가 협력이라는 게 없으면 건물을 질 방법도 없었고, 우리가 협력이라는 게 없으면 도로를 깔 방법도 없었어요. 이런 게 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만들었고 다 했기 때문에 정말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진사회성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운이 좋아서 내가 하는 거랑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랑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마치 미디어에 나와서 너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때려쳐라, 그런 거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이랑 원하는 일이랑 이렇게 있는데, 일식이 뭐죠 아까? 크로스오버죠. 이게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조금만 지우면 되는데, 해야 되는 일이랑 여기 지금 아까 떨어져 있었잖아요. 요런 순간이 살다 보면 가끔 와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이게 뭐예요? 교집합. 요 순간이 발생했을 때는 어때요? 요때 목숨 거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원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러면은 그런 게 뭔가요? 그런 게 뭔가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현실적으로 뽑아 먹어야 되냐? 예? 첫 번째, 리더들은 여기서 뭘 뽑아 먹어야 되냐? 직원들이 자아 실현을 하게 해주면은 직원들은, 정상적인 직원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할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 어떤 직원이 거기서 그 내적 동기라 그런 거거든요. 내적 동기가 생기면은 안 시켜도 합니다. 안 시켜도 해요. 네? 안 시켜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겠어요? 일반인들? 그럼 내 직업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는 그럼 좀 정하는 거를 우리가 원트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내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많을까요도 아니다. 내 인생에서 내 발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발전이 싫어요? 좋아요? 발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좋다 그랬다. 원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일에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발견이 됐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크게 대놓고 보이면 진짜 목숨 걸겠죠. 왜? 그러는 거야. 요번 프로젝트 너 성공하면 너한테 10억 떨어진다? 그러면 알죠. 잠도 안 잘 거야, 그 사람들요. 10억이라는 돈이 워낙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아주 중위 가격으로 우리나라 서울 가격이 8, 9억 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10억 떨어진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할 거예요. 너무 이게 일식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니까. 인생 일식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은 내가 직장 일을 다니면서 이런 구간이 있나 없나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씨발 또 와. 출근하기 싫어 죽겠네. 그렇게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무조건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왜? 그럼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럴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미친놈아. 네가 내 직장 와봐. 그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스트레스 M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사회 실험, 심리학 실험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청소를 해도, 청소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청소 근데 조금 좋아해요. 청소를 이렇게 해.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솔직히 인생에서. 송 PD 청소 좋아해요? 안 좋아해. 쟤는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 청소가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활동량, 운동량을 충족합니다. 이거를 들은 사람과 그냥 대조군으로 안 들은 사람들의 호르몬 측정을 했을 때 어때요? 그 말을 듣기만 하고 인지만 해도 모든 호르몬 수치, 모든 건강 수치에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청소를 해도. 예? 그러니까 리더는 자아 실현할 구간을 줘야 되고 일반인은 어때요? 내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뻔한 얘기 다 했어. 그럼 이제 진짜 더 목숨 걸어야 될 텐데, 그럼 인생이 왜 거지 같냐? 대부분 인생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더러워, 인생 살기 싫어 죽겠네,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머스트가 있다 그랬죠? 머스트가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동일광에. 근데 머스트가 이건데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인데 보통 원트는 요만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트는 요만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원트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원트는 뭐냐면은 그냥 뭐랄까 1차원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1차원적인 욕구,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머스트라는 거는 일을 하는 건데 원트도 똑같아. 과정은 똑같아. 프로세스는 똑같아. 그래서 아까 덕업 일치라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똑같아. 내 노력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거, 원트에도요. 자아 실현의 레벨 원트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고민조차 안 해서 내 꿈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인생에서 목숨 걸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씨발, 오버랩 될 게 없는 거예요. 오버랩 될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머스트만 있는 거야, 인생에서. 삥삥삥삥삥 도는데 달이 없어. 삥삥삥삥 그냥 공허하게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일식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일식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럼 또 뭐가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원대 정말로 내가 신념 있고 내 내적 동기가 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원대해. 그럼 어때요? 이만해지겠죠? 그러면은 오버랩 될 확률이 어때요?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대한 꿈을 갖고 내적 동기를 갖는 게 이렇게 도식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지.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이 커. 저는 꿈이 그거든요. 저는 꿈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원대한 걸로 따지면 거의 상위 0.1%인데 저는 1조 기부가 꿈이에요. 엄청나죠, 꿈 크기가? 그러면은 그 1조 기부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예요. 내가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때요? 100시간씩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100시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우리 직원들도 왜 다 열심히 해요?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가 작지만 어때요? 상단이 열려있고 우리 회사는 퍼포먼스 베이스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의미부여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저는 우리 윤 이사님이랑 홍 이사님이랑 만나도 우리 직원들이랑 만나는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만나도 정말로 진실되지 않으면 포기하라 그러거든요. 네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회사의 1원칙은 진실성이라고. 이게 진실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게 큰 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큰 게. 예?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인생에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머스트와 원트가 있는데 그게 합쳐졌을 때 요때는 요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기회가 왔다 그러거든요. 기회가 왔다 그래요. 기회가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서서히 하지만 이제 지나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목숨 걸고 안 해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요때 내가 목숨 안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돼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왔을 때는 무조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실패를 해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정리해요. 목숨 걸을 때 언제다? must, want, cross. 요때는 다 진짜 내 혼을 쥐어 짜내서 열정을 쥐어 짜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근데 그럴 기회조차 왜 못 갖는다? 먹고 사는 거는 아까 지우지 않았어요. 왜?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뭐예요? 금수저. 금수저는 머스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도 목숨 걸 게 없으니까 막 마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거. 이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금수저 애들도. 여러분 걔네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얘네들 이게 없기 때문에 이상한 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이거죠. 근데 요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금수저 애들이 다 없는 게 그러니까 걔네 인생 그냥 불쌍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요. 근데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다?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걸 진짜 가장 큰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진짜 지적 충족, 뭐 정서적 충족 모든 걸 느낄 때는 언제다? 머스트랑 원트랑 겹쳐졌을 때, 목숨 걸었을 때. 인생은 사실 이거를 위해 사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걸지도 몰라요. 아셨죠? 오늘 인탐 1타 강사인 신박사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주문을 외쳐보세요. 부자 됩니다. 택도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막연한 긍정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긍정, 사이비 긍정, 가짜 긍정이거든요. 책이나 가짜 자기계발서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주문 외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100번 쓰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난 너무 싫어요, 난 진짜. 다리를 가리키면은 손가락과 달 사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달 가고 싶으면 이 거리가 얼마나 긴지를 알고 거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은 여러분 무조건 좋아요. 맥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체면거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런 거는 제가 그랬죠. 메타인지가 높아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데 노력은 그냥 1도 안 하면서 부자가 된다, 부자가 그러니까 나 그런 긍정, 그런 터무니없는 긍정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견뎌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주문이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 자기 대화는 무조건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면서 일기 쓰는 거는 좋은 거죠. 내가 노력하면서 반성도 하고 데일리 리포트 써보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나는 합격할 겁니다. 합격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걸 1000번 쓸 게 아니라 진짜. 화학 시간에 배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흡열 반응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여기 반응물이 있어요. A랑 B랑 더해져서 A, B가 되는 겁니다. 반응물이라 그러죠.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 그러고 이렇게 반대로 되면 발열 반응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템이 있었고 플러스 노력이 돼서 사업이 됐다고 할게요. 사업. 아이템 플러스 노력이 반응을 거쳐서 사업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고 이거를 반응열, 반응 에너지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긍정의 역할은 무엇이냐? 촉매입니다. 촉매. 요거를 낮추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긍정은 요거를 낮추는 데 쓰입니다. 낮추는 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원래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했으면은 만약에 긍정이 되면은 요만큼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면은. 결국에는 촉매의 역할의 한계는 뭐죠? 이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낮춰도 의미가 없어. 더 낮춰지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긍정을 논하는 사람은 이 활성화 에너지 요 정도만을 논해야 되는데 뭐 책이나 가짜 자기계발서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뭐죠?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주문을 외쳐보세요. 부자 됩니다. 택도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이만큼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요거를 촉매로서 잘 줄이는 거예요. 안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 부정이어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제가 둘 다 싫어하는 부류거든요. 다 된다. 내가 부자 됩니다 100번 쓰면은 부자 된다. 그거는 무조건 긍정도 아니야. 터무니없는 긍정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염세주의자들.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나 이게 너무 싫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긍정과 비관 속에서 이게 줄타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 있나. 그러니까 너무 비관 쪽에 쏠려 있는 분들은 좀 긍정으로 당겨야 그렇지. 되고, 긍정에 너무 쏠려 있는 비관 쪽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긍정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촉매가 얼마나 중요한데, 화학 반응에서. 예? 촉매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가 모자르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 반응 활성화, 이 배리어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긍정이 너무 많아요.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만큼의 반응열, 진짜 에너지, 여러분이 새로운 물질이 되는데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긍정은 진짜 디폴트예요. 그럼 우리가 강조하는 독서. 그럼 독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 독서는 여기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서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에너지는 조금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확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독서는 반응물에서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독서는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반응물에서 소스가 될 수가 있고 이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좀 연관돼 있는 게 있어요. 독서는 되게 매직 키워드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템을 잘 잡으면은 요거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A, B가 합쳐지냐에 따라서 요걸 잘 잡으면 여러분이 요걸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독서를 갑자기 말하냐? 독서만 그러면 백날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한 긍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랑 사실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만큼의 자본이 들어가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내가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안 괜찮아요. 일을 하시고 트라이 하시고 필요하면 여러분 시간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 자본 투자를 하시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이만큼을. 촉매는 결국에 여러분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반응 물질에는 촉매가 관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낮춰주고 반응 속도에만 관여를 해요. 결국에는.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긍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촉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디폴트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긍정을 갖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에너지를 낮추면서 그거를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걸로 결론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짜 긍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긍정이면 다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었더니 어느 날 아침에 내가 꿈꾸던 집이 펼쳐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으로 실패의 비용이나 안 됐을 거를 계산하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부동산도 있고 뭐가 유행하면 사람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 예. 뭐 제일 심했고. 하려면은 철저한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이거를 성공하려면 2년 정도는 할 수 있고 2년 정도 투자했어도 안 됐을 경우에 내가 딴 거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실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실패를 해도 데미지가 적어지고. 그렇지. 오히려 실패 속에 배우는 게 많은 거지. 그냥 너무 안타깝죠. 이제 자기가 확진 편향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들은 뭐 백날 뭐 얘기해도 소용없죠. 저는 유행을 바라면서 긍정을 갖다 붙이는 게 너무 그냥 여기 써놨는데 제가 꼴배기 싫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목표 추구지 긍정이 그냥 막 나한테서 뭐가 떨어질 거야. 그런 이상한 유행 좀 진짜 안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셨죠? 진짜 찐 긍정 그러면서 플러스 실천까지 하시면서 정말 긍정을 통해서 힘듦 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지식의 심화를 통해서 원하는 레벨까지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한 가지. 예. 강력한 힘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자,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볼까요? 네. 네. 정말 우리가 심리학자 중에 슈퍼스타 누굴 얘기했냐면 마틴 셀리그만. 그래서 우리 그릿을 유명하게 했던 안젤라 더그워즈가 제자였고, 근데 이제 이 마틴 셀리그먼이 왜 또 대단하냐면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또 사람들을 양성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에 또 매료된 한 그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원생이 바로 캐럴 드웨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셔가지고 이제 대학원 때부터 이제 그 학습된 무기력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제자들이 다 쩔어 진짜. 근데 캐럴 드웨기 이 연구를 하면서 제자는 아닌 거야. 캐럴 드웨기는 제자 맞아. 안젤라 더그워스는 영향을 많이 줬어요 진짜. 그래서 안젤라 더그워스 그 책 보면은 마틴 셀리그만한테 꾸사리 먹어요. 그 테드에서도 그 발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너 자기 뭔가 되게 열심히 해 하셨는데 딱 불러놓고 너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는 거지. 맥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기는 뭐 열심히 했는데 아니 네가 만든 이론이 뭐가 있냐고. 그때 충격받아 빡쳐가지고 한 말 빡쳐가지고 내가 한다. 대가들 중에 그렇게 쿠사리 그렇게 해서 예, 나온 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릿을 키웠어. 그렇지. 그거를 아주 연구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캐럴 드웨기 이제 학습된 무기력을 막 연구를 해봤는데 이것 봐라 조금 이상한데?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습된 무기력은 실패가 누적될 때 발생하는 거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패의 누적 때문이라기보다 실패에 대한 관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 실패의 누적 때문이라기보다 그 실패를 해석하는 관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발상을 갖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실패 뒤지게 많이 해도 그렇지.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에디슨 실패 뒤지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했냐면 한 그룹을 모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다 주어진 시간에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 못 푼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룹은 다 칭찬만 해준 거예요. 와, 많이 잘했다고. 이 정도 문제 잘 풀었다고. 그래서 한 그룹은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해 줬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에 그 문제를 다 못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칭찬했어요. 이게 칭찬 그룹입니다. 다른 그룹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그 사람한테 못한 그 실패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 못 풀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러나 노력을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조언을 해준 거죠. 이거는 이제 노력 그룹이라 해봅시다. 이 두 그룹이 실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그룹한테 어떤 실험을 또 했냐면 어려운 문제와 정말 풀기 힘든 문제를 또 주어진 시간 내에 풀게 했어요. 풀게 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학습된 무기력의 어떤 그 이론에 의하면 칭찬받은 그룹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안 한 그룹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칭찬받은 그룹들이 어려운 문제 나오자 어떻게 했다? 포기를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가 못 푼 거에 대해 지적을 해주고 대신 네가 노력을 하면 풀 수 있다 라는 피드백을 준 그룹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 누적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그룹이 빨리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포기를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약간 무기력하게 그냥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 포기라는 것은 무기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피드백을 줬던, 특히 노력을 해줬던 그룹들이 이걸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전시켜서 나온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인드셋, 이 그립과 더불어서 정말로 이 자기 개발의 핵심적인
용어의 마인드셋이 나옵니다. 그 실험 우리 EBS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초등학생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맞아요. 실험이죠. 그래서 검증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 그러니까 뭐 일반은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검증을요. 그러니까 맞아, 되게 좋은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관점인데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받았던 그룹은 칭찬을 받으니까 내 자체에 대해서 맞아. 나는 칭찬받는 인간이라고 자기를 고정을 시켰지만 노력에 대해서 받았던 사람들은 과정. 내가 좀 노력을 하면 뭐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정형 마인드셋이 생긴 거고 이쪽은 이제 성장형 마인드셋이 생겼다. 이 마인드셋은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에 그 결코 잃지 말아야 세 가지 믿음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서 잠깐 벌써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 되게 옛날에 이 실험 이 책 읽고 감명받아갖고 전 애 낳으면 이렇게 칭찬해야지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거는 학부모뿐만 아니네, 직장에서도 똑같네. 아 그럼요. 다 결과에 대해 칭찬을 하거든요. 예. 근데 과정에 대해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결과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과정에다 칭찬하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더 버티고 그릿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결과만 치부하니까 그 결과 못 낸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과정을 칭찬해주고 우리 그 채가 봐라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 맨날 대단한데 포기하지 않았어. 이거 맨날 가는 반대로 비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채아는 좀 집중하면 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집중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닌데 야씨 얘는 천재네. 맨날 천재네, 우리의 천재네. 우리의 서울대 가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결과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아니면 얘는 엄마 닮았나? 얘는 뭐 유전자가 왜? 혹은 너 그냥 못하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얘 존재 자체를 규정해 버리면 고정형 사고 방식에 빠지는 거죠.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은 저는 아예 이걸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예 기계적으로 그냥 진짜 기계적인 습관이에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천재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아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냥 일단 이걸 말을 붙여요. 우리 채아는 진짜 열심히 하네, 노력을 하네. 이걸 그냥 아예 그냥 입에 붙여요. 그 다음에 뭘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들여요. 습관을 어떤 그냥. 부작용이 나와야 되냐? 저희 딸은 이걸 좀 조정이 좋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초등학교 때 노력만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도 좀 수정해야겠다. 근데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 나중에 부작용 근데 나오면. 이제 약간 메타에즈 높여지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운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등등등등.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결국 아무튼 캐럴 드웨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다? 마인드셋. 근데 사람은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 고정형과 성장형이 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저희 책에 이제 6가지를 놓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 관점은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정형 사고방식은, 고정형은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특히 뭐를 고정적으로 바라보냐? 지능, 성격, 이런 것들을, 능력 이런 것들을 그냥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재능 편애론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거라 생각합니다.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심지어 노력도 나는 노력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화도 하기 싫어. 근데 성장은 상호만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 지능, 성격 바뀔 수 있다. 능력 바뀔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도전인데요. 고정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합니다. 어려운 걸 도전 안 해요. 왜 그렇죠? 만약 어려운 거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자아한테 데미지를 입어요. 데미지 있습니다. 자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려운 걸 도전하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실패할 경우. 실패하면 어떻게 두렵다는 거죠. 때문에 어려운 거를 도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 칭찬 그룹 있잖아. 그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이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젖놓는 거죠. 그렇죠. 저걸 넘어설 수가 없다고. 성장형은 도전합니다. 해볼만하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체감적으로 이걸 도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익이 되게 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정형은 도전했을 때 어려운 거에 도전하지 않고 회피를 한다. 혹은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리고, 실패는 만약에 도전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고정형은 자아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아 위협을 느껴요.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가. 왜냐면 자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미 실패가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은 와, 자신을 되게 열등적으로 보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이건 나는 뭔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인간 보는 거죠. 그러나 성장형은 실패했을 때 자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 뭐 되게 쿨해요, 그냥. 실패에 대해서 좀 쿨한 편입니다. 아니, 뭐, 뻔하지, 뭐. 왜냐면 또, 역으로 보면, 성장형은 도전을 되게 어려운 걸 도전 많이 해요. 얼마나 실패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쿨한 거예요. 뭐, 실패 뭐, 당연하지. 그 다음에, 노력은요. 바로 고정형은, 그래서 노력에 대한 가치를 되게 폄하합니다. 노력을 폄하해요. 그냥 되게 짜증나. 노력은 뭐, 근데 당연히 성장형은 노력이 최고죠.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은 또 운타령도 엄청 많이 이거 폄하해. 그렇죠. 다운이래 다운.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판은 비슷해요. 실패했을 때 자아 위협을 느끼는 사람, 비판을 받았을 때 자아 위협을 안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정 사고 방식은 비판을 받으면 존재의 상처를 입어요. 상처 속에서 막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 비판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요. 그렇죠. 예.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그냥 감정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는 건 비난이에요. 근데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런 면에서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내가 저것만 고치면은 나는 잘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비판은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건 돈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되게 체계적인 비판을 해주시면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듣기 싫어갖고 그냥 그냥 비난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냥 뭐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뭔지 알아? 이런 고정형 사람, 이 비판의 관점에서 고정형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꼰대예요. 뭐만 하면 꼰대 새끼야. 응? 지금 뭐만 하면 꼰대 새끼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꼰대 내가 볼 때. 본인이 꼰대. 예? 그래서 진짜 지금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쓸 때는 몰랐는데 비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비판. 오히려 저는 그때 막 쓸 때는 되게 당연하게 도전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요즘에는 SNS로 막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스라이크도 누를 수 있고 이걸 너무 못 버텨.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비판받다고 막 기분 좋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힘들죠. 근데 그거를 성장형은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는 정말 뼈 맞았다. 우리 뼈독자 여러분 뼈 맞았네. 어떤 분이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은 뼈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잠깐 껐다가 다시 봤어. 아무 생각 없이 봤다 뼈를 너무 많이 맞아. 성장형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중단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자기 존재가 상처를 입으면 다시 키지 못하지. 다른 사람의 성공의 입장에서는 고정형은 이게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공 보면서 되게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막 열등감이 막 안드로로 가 있어. 막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라거나 아니면 그냥 마냥 찬양하는 거야. 마냥 찬양. 그냥 그거로 끝입니다. 끝이면서 나오는 게 만약에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난 안 돼. 역시 나는 안 된가 봐. 나는 뭐 답이 없어. 나는 그냥 격이 다른 인간이네. 난 저렇게 할 수 없어. 반대로 찬양은 재능 쩌네. 하늘이 주신 재능이네. 야 이거 진짜 엄청나네. 야 이 재능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빛나는 재능이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장형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누군가 성공을 하면은 관점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준비하고 뭐를 했길래 이렇게 성공했을까? 이거는 좀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종특이 있어요. 인간 특성이 있는 게 미국은 영웅주의가 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성공하면은 진짜 좀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부자 증세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반대하거든요. 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 난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벌자는 사람이 많이 내자는 주의거든요. 나는요. 그것도 이제 적당하게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합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안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부자가 많이 내자는 주의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설문조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증세하는 거를 거부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나중에 부자가 될 거 같아. 맞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미국 사람들 진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래도 막 그래서 그게는 영웅주의가 있는데 우린 남잘 되면 일단 까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요. 그게 다 그러는 건 아닌데 확실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게 좀 심해요, 이게. 예? 좀 특성이죠,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여러분 이게 나중에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 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생각보다 사회 이동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있지만 실제 생각보다 맞아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납니다. 안 나고 오히려 유럽이 더 잘 나요. 덴마크가 1등인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2단계만 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몰라서 그래. 그렇죠. 공부한. 여러분 미국 문해력 낮은 맞아요. 그룹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상위 1%가 그다음 상위 1%면은 거기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00 엄청나게 숫자가 크기 때문에 거기 상위 1%가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렇죠. 하위 99%는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우리나라가 평균은 그러니까 짱이에요. 사회 이동성이 되게 경직되어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뭐예요? 의료보험 제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 밀접한 게 의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들 때가 몸 아플 때거든요. 그렇죠. 미국 여러분 맹장 터지면 그냥 죽는 거야, 돈 없으면은요. 막 그래서 다 앰뷸런스도 안 타고 막 이렇게 붙잡고 가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 부러져도 그냥 붙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do it yourself 뭐가 제일 발달하면 약. 제약이 진짜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해서 자기가 사 먹고 막 필요한 거 먹고 그래서 미국 헬스케어 산업 쪽 약이 되게 높아요, 진짜 매출이.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의료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아유 뭐 거의 세계 탑3일 거예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최근에 고정형 사고방식에 빠졌던 제가 맞는 분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답답하냐면은 페이스북에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쓰는데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그 이 뼈아대 강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연이 그거였어. 37살에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 근데 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근데 정확하게 내 이제 차단해서 그 댓글은 없는데 그냥 뭐 전 그런 사람 얄짤없이 차단합니다. 그냥 페이스북은 좋은 게 여러분 차단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싫다면서요. 차단하면 우리 컨텐츠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안 떠요. 난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차단해드립니다. 윈윈이네. 윈윈이죠. 왜냐면 서로 에너지 소모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뭐라고 썼냐면은 어린 것이 이런 얘기하니까 답답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간만에 뒷박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좀 약간 빡쳤는데. 그러니까 뒷박이 올라와요. 어린 것이 이런 얘기하니까 답답이래요. 진짜.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써주는데 내가 차단하기 전에 한번 썼어요, 댓글을. 누구누구님, 저는 그 강연자 중에 한 명이 신영준입니다. 그러면서 썼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내가 들어가 봤어. 타임라인 딱 자기 양력도 써놨어, 심지어. 살면서 기부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살면서 매출을 얼마나 해보셨나요? 살면서 공부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응?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오래 있었는데 지금 어느 중소기업에 거의 스타트업의 이사더라고요. 응? 엄밀히만 하면 스타트업의 대표인데 나는 스타트업 지금 지분 회사 3개의 대표인데 나는 그 로크미디어의 지분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보다 매출도 크고 심지어 나는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세금 얼마나 내보셨냐고 살면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세금도 조금 내는 것들이 답답, 공부도 조금 하는 것들이 답답 이런 말 쓰시면 기분 좋겠냐고. 근데 만약에 그걸 쓰시고 싶은데 좀 길게 썼어요. 어린 것이 아니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어린 것이라고 썼어요. 어린 것.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얘기 보고 또 썼어요. 내가 거기다가 꼰대 새끼가 이런 얘기하니까 더 답답. 이런 기분 좋으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나보다 잘한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타임라인에 다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문해력이 일단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난 진짜 여러분도 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보면 그 개인은 안타깝지만 개인은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만 그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동료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남자친구고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것 자체가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근데 썼다가 바로 1분 만에 차단했어요. 지우면 이제 안 보여 그 사람. 왜? 이런 걸로 저 사람을 내가 괴롭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왜? 저 사람은 고정형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거 해봤자 안 바뀌거든요. 이 사람 뭐예요? 나는 거기다 합리적으로 말했거든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냥 이분들이 뭐 악마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박과장이고
누구 뭐 미애 아빠고 외삼촌이고 누구 뭐 부하 직원이고 옆집 203호 아저씨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좀 많아요 우리나라가. 고정상은 진짜 제가 많아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많냐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 부모에 의해서 1차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1차 부모, 그 다음에 학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자녀 칭찬해 줄 때 누가 솔직히 저도요. 책을 읽기 전에 자녀 칭찬을 과정을 칭찬해 준다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나도 몰랐다니까 그 EBS 다큐 보고 왜냐면 책 보고 알았다니까. 제 주변에 다 그냥 칭찬만 하면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독인데 독. 근데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요. 여러분 선생님들 웬만하면 다 고정형 사고방식입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잘하는 애를 계속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애를 똑똑하다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짤이 있었는데 서울대 얘기하면서 여러분 알겠지만 뭐 공부는 다 유전자? 뭐 이런 거 막 나와 유전자가 9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된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쌍둥이 이론 하더라도 유전자 지능은 50%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지낸다면 디폴트가 여기서 성장형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형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다면 캐롤 드웨게 이후에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퍼포먼스 차이에서 일단 성장형이 고정형을 압도하고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복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고정형과 성장형을 이거를 다 스펙트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전 잘 알아요. 난 잘 몰라. 난 성장형만 해봤어. 입 닥치고 조용하고 있고 너는. 저는 잘 알죠. 왜냐면 저는 딱 29살 때까지 완전 고정형이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정형이 다 공감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40살인데 4분의 3을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한 게 많아요. 좀마다 안 되면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겹치면서 뭔가를 제대로 잃어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300권 읽은 게 책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300권 읽고 나서 제가 충격을 본 거 스스로 건수를 세워보면서 전 3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300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1도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읽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계속 자기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면 내가 성장하는데?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멋진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인데? 가장 답답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답도 없어요. 이 고정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는데 이 사람 바뀔 희망이 없으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고정형에서 성장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다음에 나는 이거 쓰면서 아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거 쓰면서 또 되게 공감이 안 됐어. 난 항상 성장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쓰나 내가 그랬어요. 고 작가님 쓰시길래. 그래서 근데 내가 또 이거는 피드백을 받아보면 알잖아요. 이거를 내가 댓글이랑 이게 서평이랑 보면은 이거 진짜 안 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자기가 고정형 사고방식이었다고 모르는 사람이 더럽게 많아요, 진짜.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식의 저주에 빠진 거지. 이건 제 지식의 저주, 경험의 저주죠, 이거는요. 왜? 나는 당연히 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얼마나 성장형 사고방식이냐면은 공학 박사 하다가도 나중에 박사과정 학생인데 나중에 사업하면 회계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 CFA 시험을 봐야겠어. 막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놓고 책도 막 20 몇만 주고 다 사. 그래놓고 좀 보다가 안 돼도 포기한 게 아니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진짜. 난 진짜 성장형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죽으라는 법 있겠어? 막 그래요 저는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좀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다음에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남의 성공도 하면 쟤 성공했으니까 어떻게든 좀 가서 배워야지. 그다음에 쟤 잘 됐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지. 내 주변에 잘 됐으니까 내 주변에 잘 된 사람이 있으니까 날 도와줄 사람이 생겼네. 느렸지. 그렇게 하지. 저 새끼 성공했네. 막 그러면서 저 새끼 진짜 얼마나 배 아파 죽겠어. 막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저는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걸 몰랐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와 자기 고정 막 진짜 간증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독서 측면에서는 뭐 그 이걸 게임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저희 뭐 그 왕공뿐만 아니라 저기 뭐 체인지 라운드 뭐 댓글 읽어보면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약간 그런 게 벌어지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적응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세계는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원래 A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B, C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B, C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이때 성장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못해요. B, C가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점점 그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이 이제 점점, 원래 처음은 안 그랬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언어가 있나? 거의 언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거의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시대가 엄청 변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 시대를 쫓아가려면 내가 하고 있는 하나의 기술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새로운 거를 다 경험해야 되고, 새로운 거를 극복해야 되고, 새로운 거 배우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얼마나 두려울까요? 해낼 수가 없고, 도전할 수가 없고, 실패했을 때 그걸 극복을 못 하는 거죠. 우리 팀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영상팀 오셨지만 그때 팀장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팀장이 되시고 나서 필요한 게 뭐죠?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지금 필요한 능력이 중요한 게 뭐죠?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고정훈 사고방식이 어떻게 하죠? 그럼 못하겠습니다. 나오겠죠. 우리 팀장님은 뭐 크래시거리기 때문에 하겠다고 뭐 공부하시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성장형 사고방식이 이어지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해봤지만 내가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또 직책에 일을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팀장님이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 많이 보입니다만, 그런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 잘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지금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갖고 거대한 비즈니스 기업을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이 가운데 얼마나 자충우돌 하겠습니까? 내가 올해만 해도 실패한 게 몇 개인데요. 실패하고 우리 바보다 뭐 무릎 꿇어야 된다, 머리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너무 힘든 거야, 그 실패가. 그러면은 더 도전도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거죠.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도 성장 사고방식이 안 되면 안 된다. 특히 과거보다 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인드셋,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캐럴 드웨그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적으로 보는 사람, 두 번째는 성장형으로 보는 사람.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다? 인생의 퍼포먼스나 인생의 질, 인생의 행복도를 봤을 때 고정형보다 성장형이 훨씬 낫다. 여기 하나 여담 하나. 내가 옛날에 댓글 다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공부 조금 해서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이거 사기라는 거. 왜 사기냐면은 이게 호도한다는 거예요. 고정형 사고방식이면은 반대어는 변동형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왜냐면은 이거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논리로 그냥 인생 헛살고 있는 거예요. 왜? 얼핏 맞는 거였죠. 이거는 우리 지금 주장은 뭐냐면은 고정형 사고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휘 선택이 주는 여러분 힘이 되게 강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맥락을 놓고 봐야 되는데, 뭐 그거를 만약에 변동형이라 그러면은 과연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변동형이랑 성장형을 했을 때 어느 걸 더 선택하겠어요? 성장형이 훨씬 더 적합한 어휘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과고 전 공학 박사인데, 옛날에 신교식 선생님이 잘 말해줬는데, 어설픈 이과 친구들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을 때 그 속도의 벡터 값이라고 뭐 그딴 얘기하고 자기가 꼭 똑똑하다고 막 우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속도라는 말은 당연히 벡터란 벡터 값이 들어간 거지만 그냥 사회적에서 통용된 의미는 그냥 속력이에요. 그게. 그걸 우리가 말할 때 속도를 할 때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이 속도 좀 올려 그러면서 방향도 바꿔 그렇게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방향이 아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쓰나 다 조사해봤는데 다른 되게 비슷하게 써요. 그럼요. 예. 그냥 그 사회적 통용되는 어휘라는 게 있는데 네. 어설프게 아는 친구들이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결국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친구들이 그냥 많다는 그런 거예요. 거를 제기할 때는 국어사전 쳐보면 알아요. 네. 그럼 첫 번째는 속도는 그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를 얘기합니다. 거기 방향이 없어요. 그 물리학에서나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고 작가님이랑 싸운 게 그거예요. 증명 갖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이랑 수학적 증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냐면 수학이 더 복잡한데 수학적 증명이 훨씬 엄밀해요. 엄밀하지. 수학적으로 증명을 쓰는 건 끝난 거예요. 엄밀할 그거는 수밖에 없지. 근데 과학적 증명은 좀 달라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댓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어떤 아니, 수학에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자기는 접근해서 그래서 심리학에서 어떤 증명이라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진리도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증명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붙이면 어떻게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은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있고 보통 증명이라는 것만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어떤 이렇게 사회과학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명을 했고 틀리면은 반복을 해서 폐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싸웠던 본인 나한테 틀렸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글을 썼는데 과학적 뭐 심리학에 뭐 어떻게 돼서 증명이 되었다 했었더니 댓글로 그 심리학에서는 이게 이렇게 증명을 쓰면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수학적으로 의미를 쓴 거죠. 수학적 근데 의미로 쓴 거예요. 수학적.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이 쓰잖아요. 그럼 사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쓴 게 중요해요. 근데 대중이 증명이라는 걸 그렇게 쓰고 있고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장어방 상업식이 뭐냐면은 저는 그거 고 작가님과 토론을 오래 했어요. 솔직히 나는 그 수학적 증명을 조금 더 좋아했었거든요. 또 공개 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고 작가님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맞는 거야 그게. 그럼 바꿔서 이제 쓰는 거야. 아니 본인이 그때 변한 케이스 3년 전이었으니 변한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어휘 갖고 막 뭐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뽐내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시간에 있으면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공부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약간 삼천포 한번 빠지면 또 여기 또 댓글 그 워리어 및 그 깨시민 워리어 중에 그 글을 보고 철자, 문법 뭐 이런 걸로 되게 그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맞춤법 틀린 것 때문에. 그럼 다 여러분 무시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실험 결과 말씀드립니다. 글을 쓸 때 맞춤법을 생각한 사람일수록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럼요. 왜 그럴까요?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건요, 맞춤법을 잘한 글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컨텐츠가 얼마나 좋으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춤법은 요즘에 AI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를 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하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되게 그건 훌륭한 독자들이에요. 우리한테 오탈자를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1개에서 2개를 알려줘요. 근데 처음에 나가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 나머지 8개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는 분인데도 못 봐요, 여러분. 그걸 웬만해서. 근데 대부분 이 오탈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개정하면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오탈자가 없는 책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안타깝죠. 왜냐면 우리가 교정 교육을 2분이나 붙여갖고 심지어 3분 붙일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근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봤는데. 글을 쓰실 때 뭐 명백하게 틀린 거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맞춤법 있어요. 맞춤법이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더 어렵고 뭐 아무튼 몇 개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삼천포가 아니네요. 근데 여러분 이걸 비판을 누가 하면은 그냥 그걸 무시하셔야 돼요. 그거 신경 쓰다가 여러분 글 더 못 씁니다. 실제로 그거 신경 쓰면서 글 쓰면 더 못 써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이건 따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시고. 근데 솔직히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기기가 해주고 또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글을 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0%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맨 처음 우리가 고정 변동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얘기하면서. 왜냐면 이번 기회에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은 엄한 거에서 엄청나게 힘을 쏟게 돼요. 만약에 이거 주장하는 논리가 틀렸으면 까도 돼요, 솔직히. 아, 그럼요. 논리는 교정하면 좋으니까. 그다음에 근거가 틀렸어도 까도 되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사소한 어떤 프레임에 빠져갖고 핵심을 못 보면은 그게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계속 그 핵심을 안 보고 계속 그 주변에만 겉도는 거예요, 진짜.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되냐?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자기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결국. 그런 식으로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강연 찍으면서 책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다 끄집어내서 저희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벌써 19만 권이 팔렸고 이제 우리가 2,000 권이 1세거든요. 이제 100세를 다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댓글 평가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좋은 평가도 다 봐지만 나쁜 평가는 더 주의 깊게 보거든요. 뭐가 나빴나.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있어요. 두껍고 뭐 어렵고 생각보다 어렵고 쉽게 읽히지 않았고 일단 포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다 맞췄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못 맞춘 보니까 어땠는지 강연으로 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읽으면서 그래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그렇게 맨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댓글에도 지금 뼈다 댓글 다 읽다가 포기했고 하다가 뭐 두꺼워서 쫄았고 이거를 근데 강연 한번 쓱 보고 만약에 쓱 읽으면 어때요?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런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 우리도 왜 거기다 대고 만약에 우리가 고정형 사고 방식이면 어때요? 우리 얘기하면서 끝내니까 장난 아닌데? 우리가 이거 이 새끼 네가 두꺼운 거 알아서 읽어야지 그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왜? 못 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뭐 어린이를 위한 완공 저희가 쓸 여력이 안 돼요. 그 시간도 없고 그렇게 뭐 잘 해석할 자신도 없어요. 어린이 버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최대한 쉽게 강연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강연은 좀 어린이들도 봐도 볼만 하거든요. 왜냐면 에피소드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 부모님들이 우리 심지어 초등학생 친구들도 보게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 아들이 중학생인데 그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그 전기도 없는데 뭐 TV도 없는데 가고 밤에 할 게 없어갖고 왕공 하나 들고 갔대. 영어는 못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중학생이 왕공을 다 읽고 온 거야.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첫째 아들이 되게 수재거든요. 수재. 진짜 공부를 잘해요, 걔는. 그래서 걔가 이번에 일본 국비장학생으로 도읍구대에 갔는데 동생은 좀 꼴통이에요, 둘째 아들은. 근데 왕공 다 읽고 형 뭐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 이러면서 똑똑해졌어요, 둘째 아드님이. 그래서 이사님 방금 너 그거 어디서 알았냐 그런 거니까 왕공에서 읽었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네 그게 진짜. 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드리지만 우리 뼈덕자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정 환경상 또 학교 생활상 또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식상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은데 많아요. 높은데 여러분 많은 연구들이 성장형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가 더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는데 아마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죠.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잘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강의에서는 뇌 가속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형 사고방식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그냥 전문 용어 개꿀 방송이네 그냥. 개꿀이야. 꿀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길게 찍은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자기 분야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신이 없어요. 실력이 택도 없습니다, 다들. 거의 90%는 결국 여러분 어떤 업에 있냐면은 진입장벽이 낮은 업에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거 언제나 누구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만의 열정, 여러분만 패기 그런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할 것 같아. 열심히 할 것 같은 걸 어떻게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정 도움이 되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장기적 안목에서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어려운 길을 제시하고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낮은 평가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펙은 허울뿐인 거예요. 스펙이 높다고 여러분 절대 실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사탕발림 같은 조언으로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사람,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달콤하게 좋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쓴소리 해주는 사람, 인생은 쉽지 않다는 거 알려주는 사람,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몸을 좀 더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우리가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300일 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는 친구도 있고 안 바뀌는 친구도 있어요. 한 달을 써도 바뀌는 친구가 있고 365일 써도 안 바뀌는 친구가 있어. 뭐예요? 그냥 기계처럼, 진짜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의식적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 노력. 자기 삶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복되는, 그리고 바보 같은 후회. 20대 1위 공부 좀 더 할 걸. 30대 1위 공부 좀 더 할 걸. 40대 1위 남녀 공부 좀 더 할 걸. 50대부터 바뀌어요. 남자는 공부 좀 더 할 거리고 여자가 바뀝니다. 내 자식 공부 좀 더 시킬 걸, 이걸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가 계속 이 회를 반복하면서 할까? 야, 그래,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야 되냐? 한 번 사는 인생 뭐 나만 자유롭게 살 거야. 아, 이거 회사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거 씨 안 다니고 말아. 나도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거 해보겠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모든 선택에,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 여러분이 다 떠안아야 돼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정신 상태로 할 수가 없어. 장난 아니야. 정말 확률 낮아. 할 수 있던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택도 없어. 고통스럽고 지겹고 힘들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어떻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디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냐가 여러분을 결국 만들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의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가예요. 정말로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노력을 하려고 그거를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는 올바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나? 결국엔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가족한테, 내 친구들한테, 직장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싶어요. 이따구로 가면 안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돈을 주고 여러분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봉급에 할당하는 업무 능력이 충분히 충족되셔야 돼요. 안 되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실력만 본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는 거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력의 흐름대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권력과 갖고 맞서야 돼요.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의 확신이라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창출이 되고요,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이라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무시당한 거를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혁신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싶으신 분이라면 내 의견이 소수 의견일 때에도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솔직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항상 옳은 권위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권위자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잘 판단도 안 해. 그냥 누가 어디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옳겠거니, 어느 분야의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옳겠거니,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장에 반대 논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에는 전략적으로 뭐라 그래, 레드팀이라고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말만 계속하는 거, 확정평행 깨려고 그게 레드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자꾸 실력 타령하니까 실력이라는 게 여기서 실력을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계획을 잘 짜는 게 실행이 아니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만 짜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핵심이 이게 뻔한 말 같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행할 수 없는 뭐랄까 자기의 희망을 적고 계획이라 그러죠. 그렇죠. 희망사항과 계획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내 실현과 계획의 갭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예,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웬만하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신감으로 발현되면 모르는데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꼬이게 되면 내가 뭐 조금 덜 노력해도 뭐 나는 평타 이상 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본인의 맥락화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쟤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맥락화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철석같이 쟤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팩폭으로 들리고 거칠게 들리고 되게 싸가지 없이 들린다, 힘들게 들린다. 탑 레벨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냥 여러분은 저를 오히려 그런가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요 정도 말은 우습게 들을 수 있어야 되구나. 그냥 흘려 들을 줄도 알고 거기서 내용만 뽑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트레이닝 그러니까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은 유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